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진시황TV의 진시황입니다. 오늘은 2018년 12월 12일입니다. 오늘 시장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 먼저 보시죠. 내일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어제까지는 그렇게 별 방향성이 없었고요. 이틀 동안 선물을 보시면 이틀 동안 선물을 보시면 이렇게 가둬놨었어요. 박스에 가둬놨다가 여기서 이제 오늘 좀 상승이 나와서 그나마 콜 쪽으로 시세가 조금 나온 부분은 있습니다. 내일 흐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은 있겠고요. 막판에 웨인이 선물을 다시 매도 쪽으로 포지션을 매도로 바뀌었고, 순매도로.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웨인은 매도, 개인하고 웨인은 매도, 그리고 기관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은 매수를 했습니다. 순매수. 개인 같은 경우에는 2,600억,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466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개인은 1,300억 매도, 웨인, 기관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오늘 다 매수. 그러니까 기관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오늘 코스피 코스닥 다 매수고요. 웨인만 오늘 코스피는 매도, 그리고 코스닥은 매수. 코스닥도 900억 가까이 일단은 매수를 해서 좋은 흐름이긴 하네요. 내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내일 하루 변곡 지나고 나서 또 방향성은 다시 원래 가던 방향으로 갈 것 같고요. 일단 선물 자리 보면 270 정도가 271 정도네요. 271 정도가 돌파되지 않으면 그래도 아직까지는 매도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런 흐름이다라고는 보고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내일 270일이 넘어간다라고 가능성도 있는데, 그래도 만기일 때문에다라고 보고 일단은 아직까지는 포기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 하방 흐름을 현재로서는 살짝 그런 흐름인데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뷰가 하방이긴 해도 일단 270 기준은 갖고 봐야죠. 혹시나 속더라도 270이 깨지지 않으면 그래도 하방 흐름에서 보겠습니다. N자로 떨어졌다가 N자로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내가 돌파된다라고 한다면 또 당분간 추세나 흐름은 없어요. 그럼 또 박스예요. 그럼 또 박스에서 또 한 달 정도 더 길 여지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이후 12월에 이제 금리 인상 얼마 안 남았잖아요. 금리 인상 다음 주 결정되는데 그 이후에 방향성이 결정될 것 같아요. 보통 그래서 매매를 할 때는 만기주의 만기날의 흐름은 일단 보통 빼거든요. 뺀다는 얘기는 만기 흐르면서 이렇게 넘어간다 해도 다음날 재차 이제 그 부분을 해소 다 시켰으니까 포지션을 다시 원래대로 가던 길로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일단은 내일 부분은 추세하고는 일단 상관없이 결정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일은 그러니까 중립적인 입장에서 가는 방향으로 그냥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좋겠어요. 그리고 일단 코스피 보면 코스피 기준으로는 2100, 그렇죠? 2100이 넘지 않는 한 다시 한번 그냥 박스 양이 하단에서 N자로 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2100이 넘더라도 내일 혹시 만기니까 여전히 넘더라도 일단은 의심스러운 부분을 감출 수는 없다. 하지만 내일은 중립적인 관점에서 가는 쪽으로 따라가 보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코스닥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이런 식으로 오늘 살짝 N자로 넘어왔지만 이제 코스닥도 690이 넘기 전까지는 아직 하방뷰 N자로 올라갔다가 재차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어쨌든 하방뷰를 보고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그렇게 보십시오. 기준 가격 690포인트입니다. 해외 증시도 한번 보면 이건 다우존스 어저께 이제 밤에 살짝 이렇게 또 요새 변동성이 되게 좋아요. 그래갖고 야간에 해외 선물 좀 이따 이제 해외 선물 차트도 보겠지만 해외 선물 매매하시는 분들은 변동성이 너무 좋아서 요 근래 진짜 보기 힘든 변동성인데 삼각 지지됐다가 이탈, 그리고 재차 올라갔다가 꺾였는데 25,000 아직 못 넘고 있습니다. 25,000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도 매수를 보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아직은.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도 여러 가지 기준상은 이게, 그리고 최소한 2,000 지난번에 못 넘었으니까 25,000이 돌파되기 전까지는 매수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바닥에서 가장 싸게 매수를 산다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다가 바닥 잡다가 골로 가는 수가 생기니까 무조건 재차 하락 흐름이 마무리가 되면 그때 하십시오. 바닥 잡다 골로 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닥에 나오는 기준도 어쨌든 넘어가서 2,500은 넘어가야 바닥에 끝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너무 바닥 잡으려고 고민하지 마세요. 어쨌든 매도뷰 유지. 그리고 S&P 500도 마찬가지입니다. S&P 500도 이제 그죠?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뭐 저가 이탈했다 지지됐다가 뭐 저가 이탈했다가 재차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 현재 기준은 2,700이에요. 그러니까 선물 아니고 이제 현물 기준인데 2,700이 안 넘으면 어쨌든 매도 뷰를 계속 가지고 있다. 여기서 다시 빠지는 걸로 지지부진하게 하고 있다가 여기서 이렇게 다시 빠지는 걸 현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700 중요 지수예요. 까먹지 마시고 체크하시고요. 다음은 나스닥.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어저께 이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죠. 요렇게 7,500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고요. 나스닥은 다우하고 S&P 500과 달리 지난번 저점을 깨진 않았습니다. 그죠? 결과적으로 삼각 언저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7,200이 깨지기 전까지는 매도뷰를 보는데 7,200이 깨지면 중립. 예, 그렇게 되면 일단 7,500까지 한번 재차 도달을 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이게 넘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방에 대한 믿음, 기타 여러 가지 포지션상으로 하방이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뭐 올라오면 더 좋아요. 하방 포지션을 더 굳건히 짜면 되니까. 이번에는 생각보다 세게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시고요. 다음은 해외 선물을 좀 볼게요. 해외 선물 보면 오일인데 이거는 아까 추천 종목 홍보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오일은 슬슬 변곡에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이거 빈칸을 살짝 비워서 말씀을 드리면 오일 같은 경우에는 너무 얇으네요. 잠시만요. 오일 같은 경우에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 가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추세선을 거봐도 이런 식으로 그죠? 이거도 추세선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이 세로 삼각의 사선 추세선을 못 믿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준을 어디다 잡으셔야 되냐면 55달러. 예, 그리고 하방 추세선은 50달러. 하단 가격은 살짝 오타가 있으니까 이거는 다시 적으면 50달러 기준이고요. 위에는 55달러 기준이에요. 쌤 10달러나 차이가 나는데 이걸 어떻게 기준으로 볼 수 있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현재는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최소한 그 가격이 넘어가야 열리는구나 라고 볼 수 있고 지금 뭐 22평 기준으로 계속 저항도 맞고 있는데 그 가격이 열려야 되고요. 좀 빨리 잡으실 분은 뭐 22평 돌파할 때 사셔도 되겠어요. 22평 기준으로 보면 53달러 정도 되는데 53달러 넘어갈 때는 매수를 하셔도 될 것 같고 뭐 좀 하방이다 라고 보시려면 그래도 50달러는 깨져야 될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돌파되는 기준으로 보십시오. 점점 색깔이 있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이 박스가 돌파될 거니까 좁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보고 계시다가 뭐 저희는 플래티넘이나 빌리언 방에서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요런 자리에서 돌파될 때 터질 때 방향 쪽으로 한번 따라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오일 같은 경우에도 그죠? 변동성은 그렇게 충분히 되고 전에 그쵸 20 몇 달러까지 갈 때도 있었고요. 제가 이제 전에 이제 다른 데서 방송을 할 때는 여기서 90달러에서부터 여기까지 계속 매도를 계속 추천을 해드렸던 적이 있어요. 예, 계속 매도 사인으로 추천을 해드렸던 적이 있는데 지금 기준으로 보면 일단은 이런 자리예요. 뭐 22평 돌파는 못했는데 계속 저항에 맞고 있어서 이렇게 되는. 그럼 어느 날 또 갑자기 갭이 떨어지든 뭘 하든 재차 한 번 더 만들어질 수도 있고 지금은 또 같은 자리가 어디? 이런 자리입니다. 22평. 그죠? 22평. 조만간 변곡이 와가지고 22평에서 급격하게 떨어지기는 했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조만간 또 뭔가 만들어지려고 하는 자리니까 그런 자리 한번 기다려 보시고요. 떨어지는 흐름에서 막 저렇게 급하게 떨어진 적은 많이 없어서 전에는 뭐 그렇게 또 비슷한 자리를 찾기는 천천히 내려와서요. 급격하게 내려온 자리를 찾긴 지금 보시면 이렇게 다 뭐 2008년 금융위기 때인데 그때도 저렇게 떨어졌었죠. 이렇게 다 지금 이렇게 만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재차 한번 돌파됐다가 땅굴 한번 더 구데기 파고 이런 식으로 패턴이 삼각으로 만들어지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방향성이 정해지고 막 이랬는데 보시면 그쵸? 단기적으로 그 다음부터 이제 상승으로 꾸준히 갔어요. 한 번은
한 번은 겪어야 돼요, 바닥에서. 여기서 이제, 그쵸? 한 번은 여기서 박스, 그리고 이 162평이 내려오려면 아직 멀었고 급하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쵸? 120평도 멀었기 때문에 기간 조정이 조금 더 왔다 갔다 할 거고, 55달러를 넘어간다고 해서 이게 급격하게 막 반등이 세게 간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좀 보수적으로 보실 분은 55달러가 넘어간다 하더라도 조정을 기다리다 눌림의 매수를 하셔가지고 ETF라든가 아니면 해외 선물이라든가 뭐 이런 거, 해외 선물을 장기적으로 보유를 못 하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뭐 ETF 같은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변곡자리를 다시 한번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한 번 더 기회가 올 걸로 보인다라는 거고요. 골드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 골드도 그죠? 슬슬 저항이 됐던 가격대 다 이제 112평도 돌파돼서 이러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 흐름이니까 역배열에서 이제 정배열로 다 돌아가려고 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나스닥하고 S&P는 봐드렸고, 유달은 별 재미없고요. N도 현재는 그렇죠. 이제 브리티시, 그러니까 파운드만 이제 브렉시트하고 관련해 가지고 지금 엮여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파운드는 브렉시트 관련된 부분이 있으니까 계속 좀 보세요. 이게 이제 미국이 아니라 영국이 그때 이제 브렉시트 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긴 했는데, 통화가 이런 일이 이만큼 이렇게 빠지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이후로도 뭐 이렇게 또 트럼프 되고 뭐 하면서 영향을 받았는데 쉽지 않으니까, 이슈가 있을 때, 그쵸? 요거 한번 기억해 보시고, 엄청난 거래량과 함께 이슈가 있었을 때, 이게 브렉시트 때였어요. 이번에 다시 의회 결정, 그쵸? 또 그게 연기되고 하다 보니까 영향을 미쳐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패턴으로 깃발로 삼각에서도 깨지기도 했으니까 한 번 더 기회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파운드도.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시황 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시장 반등이 그렇게 세게 나오진 않고 있다. 금리 인상 다음 주에 남아 있으니까 그 이후에 포지션 다 재차 구축하셔도 상관없을 걸로 보이고요. 산타랠리가 세게 온다,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죠. 이미 산타랠리 기대하시는 분 없을 걸로 보이는데 별로 기대하지 마십시오. 내년에 좀 더 힘들 걸로 보이니까 항상 전략은 동일합니다. 조정 들어올 때마다, 반등 올라올 때마다 ETF, 인버스, 그리고 매도 포지션 따박따박 짜 놓으시면 나중에 큰 수익으로 아마 마무리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진시황TV의 진시황이었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